여보, 나 직원 숙소에 좀 다녀올게요. 이 시간에 왜? 야참 좀 가져다 주려고요. 그래, 다녀와. 먹거리들을 챙겨 들고 근로자들 숙소로 향했다. 나와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장에 딸린 사택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숙소 바로 옆으로 근로자들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3명이었고 모두가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들이었다. 하나같이 성실하고 착했기 때문에 벌써 2년이 넘도록 함께 일해오고 있었다. 어둠을 헤치고 그들의 숙소로 다가서던 나는 그들 방이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슬쩍 안을 들여다보았다. 빨래를 개고 있나 방에 둘러앉은 3명이 저마다 속옷 같은 것을 펼쳐 들고 있어 빨래를 개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먼 타향에 돈을 벌러 온 젊은 남자들이 자신의 빨래까지 도맡아 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견스러웠다. 모두가 20서너 정도의 나이였으니 내게는 막내 동생과도 같은 이들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멈추었던 발길을 다시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남자의 속옷이 아니라 여자의 속옷이었던 것이다. 놀란 나는 창가로 한 걸음 다가가 그들 손에 들려있는 속옷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저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들이 저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옷들이었다. 언젠가부터 빨래줄에 널어놓았던 옷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나는 그때마다 옷이 바람에 날아갔거나 떨어진 것을 고양이나 개가 물어갔을 거라 생각하고 다른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 사라진 옷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저런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비록 세탁을 한 옷이기는 했지만 내 옷을 젊은 남자들이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는 소름 돋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저마다의 느낌을 교환하며 나에 대한 느낌을 말하고 있었다. 가슴이 떨려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막내 동생 같은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내 옷을 돌려보며 나를 자신들의 대상으로 삼아 음란한 말들을 꺼내는 것을 보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떨려왔다. 이젠 한국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그들이라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전혀 어렵지는 않았다. 우리 사모님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 맞아. 나도 사모님이랑 마주칠 때마다 미칠 것 같아. 그 나이에 그 정도 몸매라니. 사장님이 나이가 많아서 별로 즐겁지도 않을 텐데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러게 평소에 그토록 순진해 보이기만 하던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다. 그들 말대로 남편이 나이가 많은 탓에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는 것은 오래전부터 포기하고 살고 있었다. 아이를 낳은 뒤로 왕성해졌지만 이미 청춘을 잃은 남편은 그런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에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떠올려 본 적이 없던 나였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그 3명의 젊은 남자들과 있는 내 모습이 스쳐갔다. 어머, 나 좀 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순식간에 스쳐간 상상의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말았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지 못하고 얼른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하지만 몇 걸음도 채 가지 못해 걸음을 멈추었다.
손에 들고 있는 먹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였다. 나에 대해 음란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지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발걸음을 돌려 다시 그들의 숙소로 다가가던 나는 또 한 번 그들의 방을 훔쳐보게 되었다. 순간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온 몸이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다. 얘기를 나누고 앉아있던 그들이 하나같이 혼자서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운 나를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그들의 우람함이었다. 남편의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은 엄청난 젊은 혈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순진하기만 했던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말들을 뱉어냈다. 오랫동안 굶주린 야수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것이 끌어 오르고 있었다. 마치 젊은 남자들의 기운을 받고 있는 듯한 신선한 느낌이었다. 나를 대상으로 하는 그들의 모습이 전혀 불쾌하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괜히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자가 그리운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외국에 나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껏 풀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니 갑자기 그들이 측은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 옷을 훔쳐간 것을 묵인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를 자신들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모른 채 해주고 싶었다. 어쩌면 내 스스로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들이 정리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비로소 그들의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그들 중 가장 막내인 무샤라프가 문을 열어주었다. 가장 성실하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셋 중에 내가 가장 아끼는 직원이기도 했다. 그는 나를 보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도 방금 전의 일 때문에 내게 죄책감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채 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어쩐 일이세요? 배고플까봐. 야참 좀 가져왔는데. 아,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돼? 네, 그러세요. 나는 겁도 없이 그들의 숙소로 들어섰다. 그들의 본심을 알고 나니 오히려 그들과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어 그럴 용기가 생긴 것이었다. 방으로 들어서자 나머지 두 청년 역시도 당황하는 낯빛으로 나를 바라보고는 얼른 내 시선을 피해버렸다. 몹쓸 짓을 하기는 했어도 그들은 하나같이 심성이 착한 남자들이었다. 방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먹거리를 내려놓았다. 젊은 남자들의 기운을 받는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들뜨고 있었다. 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죄책감 때문인지 나와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그런 순진함이 나를 더욱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난 가볼 테니 푹 쉬어. 자기 전에 전기랑 가스 확인 잘하고. 네, 사모님 살펴가세요. 다들 좋은 꿈 꿔.
그들의 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들을 떠올렸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옆에 누워 잠을 청하면서도 나는 그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긴 것인지는 몰랐지만 나는 남편을 옆에 두고도 다른 남자를 떠올릴 만큼 대담해져 있었다. 나를 대상으로 삼는 그들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았다. 어쩌면 내 본능 속에 그런 음란한 모습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옷에 무척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야한 옷을 입기 시작하자 남편도 좋아하고 있었다.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난 남편을 위해 야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 3명의 젊은 남자들을 위해서였다. 내가 입었던 옷을 빨래줄에 널어 놓으면 어김없이 그들이 챙겨갔다. 그들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나는 그들에게서 내 옷을 빼앗아 올 생각이 없었다. 그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선물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거래처마다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남편이 공장을 비우곤 했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집으로 들어가 조금은 야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덥다는 이유를 들어 짧은 치마 차림이거나 민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나오면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올랐다. 셋 중에 하나는 남편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남은 2명의 남자들에게는 나를 충분히 감상시켜줄 수 있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나는 어김없이 집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늘 바지 차림으로 일하던 내가 원피스나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를 떠올렸던 그들이었으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온 내게 시선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이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바닥에 일거리를 내려놓은 채로 그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일을 했다. 그리고 모른 채 하며 있으면 그들은 어김없이 나에게 시선을 던지며 잔뜩 흥분한 얼굴이 되어버렸다. 이미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나로서는 그들의 시선이 즐겁기만 했다. 멀리 타국으로 떠나온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느껴졌다. 아무래도 내 모성 본능이 너무 강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성 본능보다 여자로서의 본능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지닌 여자로서의 부끄러운 본능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을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젠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3 남자에게 동시에 나를 보여주는 것은 내게 더없이 짜릿한 스릴감을 주고 있었다. 노출에 중독이 되어버린 나는 점점 과감하고 대담하게 그들의 앞에 나서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제품을 차에 싣기 시작한 남편은 혼자 차를 몰고 거래처로 향했다. 저녁이 되어서나 들어올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이 공장을 나서자마자 나는 여느 때처럼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다. 좀 더 과감해지기로 마음을 먹은 나는 꽉 조이는 면으로 된 하얀색 쫄바지를 입었다. 짧은 길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민소매 쫄티를 입었다. 어깨가 모두 드러난 데다 아래로는 배꼽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지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의 시선을 유도하기 좋은 옷이었다.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던 나는 너무나 민망한 내 모습의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 모두 야른 면으로 되어 있어 희미하게 비쳐 보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몸이 마음이 뛰었다. 그런 대담한 차림으로 그들 앞에 나선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있었기에 그 두려움은 잊을 수 있었다. 떨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집을 나선 나는 조심스럽게 공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이 거의 동시에 내게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훑기 시작했다. 새 남자의 시선을 받고 있는 느낌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야릇함을 안겨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모른 채 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공장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음흉한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그들을 향해 허리를 숙이자 그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힐끔힐끔 그들의 시선을 살피면서 야릇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그들은 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남편이 없는 그들 세 남자와의 시간은 내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일과가 시작되자 무서운 땡볕이 내리쬐었다. 공장 안에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기는 했지만 더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그런 무더위는 내게 별로 나쁘지 않았다. 일하는 동안 비 오듯 흘리는 땀들이 안 그래도 아슬아슬하기만 한 내 모습이 더욱 아슬아슬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한 번 맛을 들인 노출의 설렘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다. 더워서 힘들지? 네, 좀 덥네요. 모두 이리 나와. 내가 등목 좀 시켜줄게. 정말요? 응, 다들 고생하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들을 데리고 공장 앞 수도가로 나가. 차례로 엎드리게 한 뒤 바가지로 물을 부어 등목을 식혀주기 시작했다. 아직 젊기만 한 그들은 하나같이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세 남자의 사이에 서 있는 느낌이란 참으로 두근거리는 느낌이었다. 아, 사모님. 옷이 다 젖었어요. 후훗. 시원하지? 이렇게 더운 날은? 물놀이가 최고잖아. 그래요. 그럼 사모님도 물 맛 좀 보세요. 아, 안 돼, 난. 무샤라프가 손에 물 호스를 들고는 나를 향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비명을 질러대며 이리저리 피하기는 했지만 세 남자가 같이 호스와 바가지로 물을 뿌려대니 피할 길이 없었다. 결국 나는 비를 맞은 듯 흠뻑 젖어버리고 말았다. 너무해. 이게 뭐야? 한참 장난을 치던 그들이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짐짓 모른 채 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떨리고 설렜다. 자, 이제 일할 시간이야. 어서들 들어가. 그들에게 충분히 즐길 시간을 주었던 나는 일할 것을 재촉하며 그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이 내게로 고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모른 채 할 뿐이었다. 나는 공장 쪽으로 나 있는 창문으로 다가서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창문이 높이 위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본다 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 모습이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은 나로서도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음란한 말들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무샤라프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친 것이 어색했는지 어색한 웃음을 던지고는 금세 시선을 거두었다. 하지만 내 표정이 이상했는지 힐끔거리며 계속 내게 시선을 던졌다. 틈틈이 그와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정숙한 여자가 아니었다. 무샤라프의 눈동자가 커지며 내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는 내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서 뭔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표정으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두 남자 몰래 나와 무샤라프만의 비밀스러운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겨우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태연하게 그를 지나 공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들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가 그들의 숙소로 향했다. 그리고 불이 켜진 그들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내 예상대로 내 옷들을 펼쳐놓은 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무샤라프는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을 훔쳐보며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등 뒤에서 나를 안으며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돌처럼 굳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내 귓가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는 곧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사모님이 이렇게 음란한 여자인 줄은 몰랐어요. 무샤라프. 아까 낮에 저를 유혹하려 일부러 그랬던 거죠?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를 원하세요. 그가 그렇게 나오니? 나도 더 이상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망설이던 나는 내가 품고 있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그래, 원하고 있어? 음탕한 여자. 그래, 난 음탕한 여자야. 너희를 본 뒤로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 너희들 중 누군가 날 책임져야 해. 그렇게 해드리죠. 그는 나를 숙소 벽으로 밀었다. 눈으로만 보았던 엄청난 그가 다가왔다. 그토록 원하던 사실에 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었다. 언제까지나 그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밀려들고 있는 순간이었다.